안녕하십니까. 사회회계법인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사업비 사용기준 및 주요 개정사항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수행기관에서 저희 회계법인으로 자주 물어보시는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의비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솔직히 궁금하셨었죠? 회의비 집행할 때 1인당 금액의 상한이 있는지 전화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특히 세미나 같은 게 있는데 인당 3만원 혹은 인당 5만원이 초과할 것 같은데 그럼 불인정이 되는지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적어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상에서는 1인당 회의비 집행 금액의 상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얼마를 써도 괜찮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통상적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집행하셔야지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당연히도 통상적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게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 저희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이서 회의를 하셨어요. 한 분은 내부 인력이었고 한 분은 외부 인력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두 분이서 사이좋게 오마카세를 가셨어요. 그건 아니죠. 그쵸? 이건 그때부터 거의 데이트 여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트 여행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그 과제를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금액의 회의비는 과제 무관 비용으로 인해서 불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는 많이들 안 물어보실 것 같기는 해요.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청년 의무 채용 규정이 2024년 혹은 그 2025년에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15일에 청년 의무 채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주는 것이 사라졌고 그리고 7개월 뒤인 2023년 12월 26일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상에서 청년 의무채용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신규 사업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과제에 있어서도 청년 의무채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불인정을 받지는 않으신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연말이 되면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단기 정산 과제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월금에서 계속비로 바뀐 이 부분도 하나의 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먼저 계속비를 편성을 하신 이후에 세목이 변경 가능한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연구활동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비 편성을 했는데 막상 내년이 되니까 연구활동비는 별로 필요가 없고 연구 재료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연구활동비로 넘어왔었던 이 계속비의 세목을 바꿀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RCMS에서는 계속비의 세목 변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먼저 계속비를 편성하시기 전에 내년에는 어떤 비용을 더 많이 쓸 것 같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의 경우에는 통보성 혈압 변경을 통해서 금액을 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세목을 조정하신 이후에 그 잔액을 계속비를 편성하실 것을 저희는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단기 정산 과제에서 전 차년도 비용을 이번 차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들 많이 주시고요. 아니면 또 반대로 이번 차년도 비용을 이제 전 차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항이냐면요. 출장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2024년 12월 31일에 이번 연차가 종료가 되고 내년에는 같은 단계지만 다른 연차가 시작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우리가 출장을 갈 때 특히나 해외 출장이라고 한다면 항공권이 됐든 호텔이 됐든 미리 예약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장은 내년 2월에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텔에 대한 비용, 항공권에 대한 비용을 올해 10월, 11월에 집행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게 단계 정산 과제라는 것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이 단계 정산 과제라는 것은 예전에 연차 정산 과제가 있었을 때 그 연차가 하나의 단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차 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2차 년도에 결제를 하거나 2차 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3차 년도에 결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연차정산과제에서 1분기에 발생한 비용을 2분기에 집행하거나 2분기에 발생한 비용을 3분기에 집행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단계 내에서는 중단 연차 사이에 자금 집행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비 혹은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재료비만 몇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사업비를 집행하시기 위해서 구매해야 되는 모든 항목을 사업계획서에 다 기재를 해두신 거죠. 그런데 연구해보시면 알잖아요.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근데 이 규정을 만드신 분들도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비, 3천만 원 이상의 외주용비, 2천만 원 이상의 재료비, 그리고 영리기관의 범용성 비품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서는 사업계획서에 명시 의무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계획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으로 판정이 되거나 아니면 반복 거래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 라고 할 때는 회계법인 입장에서 추가로 과세 관련성을 소명 요청 드릴 수도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 마지막 질문 사항입니다. 이 상시 점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상시 점검의 미흡 사항이 그대로 불인정으로 연결되는지, 즉 상시 점검에서 미흡이 나왔으면 그건 결국 불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그런데 이 상시 점검이라는 것은 이 인정과 불인정을 나누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집행을 가이드하는 성격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시 점검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죠. 단계 정산 과제입니다. 3개년도라고 가정해볼까요? 아무 액션이 취해지지 않다가 3년이 딱 종료되는 시점에 불인정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것이 상시점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시점검에서는 인정과 불인정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행하시다가는 나중에 단계 종료되면 불인정 받으실 수 있으세요.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 이 상시점검의 목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점검에서 미흡사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다만 이렇게 집행하게 될 경우에는 불인정으로 연결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미흡사항으로 지적된 것들은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세 번째 시간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선 첫 번째 시간에는 사업비 사용 기준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산업기술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짧은 버전입니다. 산업기술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불인정이 한 번 발생하면 크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불인정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세부적인 내용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또 다른 2시간짜리 강의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일회계법인 이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